취업이 보인다 2부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 취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에서 사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지만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와 공공기관 행정 분야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9월 2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행정과 기술, 연구 등의 부분에서 하반기 신입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블라인드 채용이 진행되고요. 부문별로 자격과 우대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서는 9월 3일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는 서울센터의 인턴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공계 졸업자 또는 2018년 8월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고요. 미생물과 생화학 분야에서 연구 경력이 있을 경우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9월 3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행정과 기술 분야의 신입 직원을 모집 중인데요. 학력과 전공, 연령의 제한은 없고 이전 지역 인재나 비수도권 지역 인재,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청년 인턴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9월 7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이번 시간에는요, 마이라비 코리아의 김보경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요즘 한국은 아시안 게임 때문에 난리거든요. 네. 저녁만 되면 다들 그 TV 앞에 다 이렇게 모여 계시는데 일본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본도 이제 4강에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야후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네. 좀 일본 국민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뭐 축구, 야구 이런 것들 굉장히 인기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본인들이 잘하는 분야가 더 인기라서 좋아하는? 네, 축구보다는 야구가 야구, 더 인기가 역시. 많은 것 같은데 예. 축구도 요즘에는 성적이 좋아서 네. 그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좀 요즘 저는 일본 그 아시안 게임 보면 일본 선수 중에 가장 좀 윤곽을 드러내는 선수가 수영의 이케 선수인가 육관왕한 그 수영 선수 굉장히 좀 파란을 몰고 왔더라고요. 네. 네, 일본에서도 점점 인기가 올라가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일본 기업 합격을 의미하는 내정과 또 내내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지난주에는요, 저희가 내정과 내내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내정은 이제 근로계약이 성립된 상태를 말을 하고, 이제 내내정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하지만 이 내정과 내내정 모두 이 취업자가 먼저 취소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입사까지로 이제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 관계상 그 입사 전에 이제 비자 이야기를 좀 하다가 다 마무리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네. 좀 비자 이야기를 좀 이어볼까 하는데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이제 일본 기업에 취업을 하시면요, 그 취업 비자를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는요, 기본 이제 기업 쪽에서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이에 필요한 자료는 이제 내정자가 직접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에 필요한 자료를 보면요. 졸업증명서 및 학위서가 영문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증명사진, 재료자격, 인정증명서, 신청서, 그리고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 자료들을 이제 구비를 하셔서요. 일본으로 송부를 해야 합니다. 재료자격 인정증명서는요. 발급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최소 일주일에서 이제 최대는 3달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료자격 인정증명서가 발급
발급이 되시면요,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 이제 가셔서 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이 재료 자격 인정 증명서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리네요. 3개월이면. 보통 이 취업 비자 발급받는데 이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네, 이게 이제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최소로는 정말로 일주일 만에 받았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린다고 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이제 한 1월 달부터 이제 3월 달 같은 경우는요, 이 신청이 밀리는 그 달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이제 좀 더 여유롭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재료 자격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이제 비자 신청을 하라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또 준비해야 될 게 있죠. 네, 이 비자 이제 신청을 준비를 할 때도 따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비자 신청서, 그리고 여권, 주민등록증의 앞뒤 사본, 그리고 재료 자격 인정 증명서, 원본과 그리고 사본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 재료 자격 인정 증명서와는 다르게요. 비자 신청은 신청한 바로 다음 날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취업 비자 신청할 때 꼭 발급받아야 하는 카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 바로 이제 재료 카드인데요. 이 재료 카드는 꼭 여러분들이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이 재료 카드라는 것은요, 외국인이 일본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신분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에 가셔가지고 계좌를 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개통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계약을 할 때 등등 일본 생활에서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신분증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일본으로 취업을 하신 후에 한국으로 잠시 귀국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를 가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때는 이제 재입국이라는 것을 신청을 해서 일본의 그 입출국 심사대를 통과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재료 카드를 이제 제시를 해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료 카드, 이건 좀 어디서 발급을 받는 걸까요? 네, 재료 카드는요, 일본 공항에서요, 이 출입국 심사대에 가셔가지고 이제 여권이랑 그리고 재료 자격 인정 증명서를 가지고 가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취업 비자 발급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취업할 때 이 문제 때문에 이 결국 뭐 취업이 안 되는 경우도 참 비일비재하더라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네, 간혹 이제 비자가 발행이 안 돼가지고 못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6년간 서울에서 개최한 일본 취업 면접회인 커리어인 재팬을 통해서 이제 내정을 받으신 분들이 그 취업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입사를 못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이 취업 비자 이제 발급 조건이요, 기업의 규모와 그리고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좌지우지하고요. 그리고 채용 수요에 맞는 인재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 부분 또한 그 심사를 할 때 중요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들을 이제 충족을 다 시키거나 아니면은 전문 행정서사한테 이제 의뢰를 하시면 이 취업 비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요즘은 좀 해외 취업하고 나서도 다시 돌아오는 분들보다는 현지에 정착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특히나 좀 일본에서 취업하시는 분들도 그런 걸 원하신다고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비자보다 영주권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오래 살다 보면 영주권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쯤 고민을 하실 텐데요. 이 영주권을 이제 신청을 할 때 조건을 확인해 보면요, 계속해서 10년 이상 일본에서 체류를 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그 기간 중에서 이제 5년간은 그 취로 자격 또는 이주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영주권을 취득을 할 때 중요 포인트를 이제 보면요, 일본 법무성이 발표한 영주 허가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에 이제 기입되어 있는데, 납세 의무 등의 이제 공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적 의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주민세나 건강보험료, 뭐 연금 등의 이제 법률상으로 국가나 아니면 지방 그 공공단체에 이제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취업 비자보다는 영주권을 좀 취득을 해야 일본 생활에 여러모로 좀 이점이 있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영주권이 있으면 많은 이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일본에서 계속 살다 보면 아무래도 장기적인 플랜을 짜시게 될 것 같아요. 장기적인 플랜을 짜시다 보면 그 주거가 굉장히 이제 큰 문제가 될 텐데요. 영주권이 있으시면 이제 은행에서 주택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 제출을 받으실 수 있어가지고 내 집 장만을 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게 돈을 이제 은행 쪽에서 빌리실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월세로 집을 구하실 때도요, 똑같은 외국인이더라도 이제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과 그리고 이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따라서 그 집주인이 이제 계약을 해주냐 안 해주냐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이 있으시면 좀 더 수월하게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부에 이제 호주 취업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 당시에 호주는 납세율이 굉장히 높더라고, 소득세율이 최대 뭐 45%까지라고 들었습니다. 일본은 좀 어떨까요? 네, 일본은요, 뭐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요, 뭐 특별하게 뭐 차별을 둔 세율은 없습니다. 네. 일본인과 동등하고요. 그 이제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눠집니다. 일본의 이제 개인 소득세에 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그 소득세와 주민세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요, 그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지고 5%에서 최대는 45%까지 해서 7단계로 나눠져서 이 세율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뭐 연봉이 이제 3,300만 원 정도 이하일 경우에는요, 10% 정도고요. 그리고 7천만 원 정도 받을 경우에는 20% 정도의 이제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뭐 이런 세금 같은 경우에는 매달 회사가 이제 원청 징수해서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주민세 같은 경우는요, 도부 현민세와 그리고 시정 촌민세라고 해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각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일본의 이제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 소득할 주민세와 그리고 균등할 주민세 이렇게 두 가지가 또 나눠져서 과세가 되는데요. 소득할 주민세는 이제 10%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균등할 주민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0엔, 하나로 하면은 이제 5만 원 정도 과세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일본의 사회보험제도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일본의 이제 사회보험제도를 보면요, 이제 직장인은 건강보험과 그리고 후생연금보험, 노재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네, 이제 4대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제 회사가 모든 절차를 진행을 하고요. 원청 징수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뭐 자세하게 들어가면요. 건강보험은 이제 한국과 다르게 요율이 그 지자체별로 다르고요. 보통 급여의 10%를 부담하게 되고 회사와 이제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후생연금보험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도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소득의 9%를 이제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으로 이제 부담을 하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8.3%를 이제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이 노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에 해당이 되고요. 업종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는 이제 다릅니다만 보험액은 이제 100% 이제 회사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근로자와 이제 회사가 각각 부담을 하는데, 근로자는 이제 급여액의 0.003%, 이제 회사는 0.006%를 부담하게 돼서 월 급여가 30만 엔일 정도. 30만 엔 이제 정도일 경우에는요, 약 900엔에서 1000엔 정도의 부담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금 수령을 개시하는 나이가 62세 정도입니다. 일본 경우는 수령이 어느 정도인지 또 조건 같은 것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본에서는 이제 기본 65세 이상부터 수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본에서 10년 이상 이제 납부를 했을 경우에는 수령이 가능합니다. 네. 10년 이상 이제 여러분들이 납부를 하시고 이제 한국에 귀국할 경우에는요, 수령으로 처리를 하고 오시면 되고요. 만약 이제 10년 미만으로 수령 납부를 했다 하실 경우에는 연금 탈때 일시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국 후에 그 2년
이내에 이제 여러분들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최근 납부한 3년간의 이제 연금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본에서 10년 이상 후생연금을 납부를 하면요, 다른 연금들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또 세 가지의 네. 그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 네, 첫 번째가 이제 노령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는 등의 뭐 다양한 조건을 이제 만족하신 분들에게 원칙적으로 65세 이후부터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장애 기초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 가입 중에서 그 장애 등급 1급 또는 2급을 이제 판정받으실 경우에는 이 장애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족 기초연금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배우자나 이제 자녀에게 이 유족 기초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네, 이 각 국가들끼리요, 이 서로의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연금이나 이런 부분을 좀 합산 혹은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도 활용하는 제도인가요? 네, 일본에서도 역시 다른 국가와 연동을 해서 이중 가입을 방지함과 동시에 외국인의 연금 제도 가입 기간을 이제 받아들여서 한국에 귀국을 했을 경우 아니면 모국에 귀국을 했을 경우에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협정을 제휴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예, 이름이 이제 사회보장협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와도 이 협정을 체결을 했겠죠. 네, 2005년도에 이제 네. 체결을 했었는데요. 그 연금 수령 연동은 현재까지는 불가능하고요. 단 이제 한국과 이제 일본에서 동시에 일하는 경우요. 마치 저와 같은 경우가 네.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재원으로 이제 두 국가에서 일을 할 경우에는 한 나라에만 이제 납부를 하도록 연계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 기업의 근로시간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요? 네, 일본은 이제 노동법은 주 40시간 이상의 근무를 이제 금지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는요, 그 이상 근무할 수 있습니다. 뭐 노동 시간이 이제 6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45분, 그리고 8시간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매주 하루 정도 이제 휴일을 줘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직장인이냐면 이 휴일이나 휴가도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떨까요? 네, 법정 휴일을 보면요. 일주일에 1일 이상 또는 이제 4주를 기준으로 해서 4일 이상 주어져야 합니다. 유급 휴가는 이제 6개월간 근무한 그 일정 중에서 80% 이상을 이제 출근할 경우에는요, 노동일 기준으로 10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뭐 법률로 정해진 최소한의 그 일수이고요. 유급 휴가의 일수는 기업이 자유롭게 설정합니다. 네, 자, 일단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출산 휴가, 육아 휴가 이런 게 항상 좀 여성분들의 고민인데 일본에도 좀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네, 일본에도 이제 그 산전 산후휴직이 이제 잘 되어 있는데요. 산전휴직을 먼저 말씀드리면 출산 예정일 6주 전 아니면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14주 전에 이 출산 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산후휴직이 있는데요. 출산 다음 날부터 8주 동안, 그러니까 8주 동안은 이제 복귀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산후 6주 경과 후에 본인이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의사가 인정할 경우에는 다시 회사에 복귀하셔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후 1년이 안 된 이제 아이를 이제 키우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요, 1일에 이제 2회 각각 30분씩 육아 시간을 청구하실 수 있고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1살이 될 때까지 육아 휴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좀 일본 기업에 입사하기까지 필요한 준비 사항과 또 제도 등을 좀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은 코너 속의 코너죠. 김보경 대표님과 함께하는 일본 생활의 꿀팁. 오늘 어떤 내용을 좀 알아볼까요? 네, 올 여름에 이제 폭염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고생이 많았었는데요. 네. 일본은 이제 더 심각한 상황이었죠. 뭐 40도를 넘는 날씨가 지속되면서 이제 100명 이상의 그러니까요.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더웠는데요. 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찜통 더위는 지나갔지만은 지금도 일본은 30도가 넘는 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본인 직장
직장인들의 여름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그 에어컨 보급률이나 가동률이 상당히 좀 낮다라는 이야기가 들었거든요. 자, 어떻게 좀 일본인들은 여름을 날까 참 걱정이 됐는데 특히나 좀 학교의 경우는 더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본 이제 문부과학성 조사에 따르면요, 지역별 초, 중학교 교실에 에어컨 이 설치 비율을 알아봤는데요. 도쿄도가 99.9%, 그리고 카가와현이 97.7%로 모든 거의 이제 교실에 그 에어컨들이 있었지만은 가장 낮은 에이메현은 5.9%였고요. 네. 나라현 같은 경우에는 7.4%에 그쳤습니다. 뭐 이렇게 지역별로 이제 차이가 나는 것도요. 재정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있다라는 부분가요. 그리고 이제 이 교육 환경의 공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규칙 때문에 그 특히 지자체 관할 지역이 이제 한 곳에 이제 에어컨을 설치를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학교에 또 이제 에어컨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설치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예, 학교는 참 어느 정도 차이가 큰 것 같은데 직장은 좀 어떨까요? 네, 직장이나 뭐 공공기관 이런 곳은요 아주 네. 빵빵하게 에어컨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자, 일본은 뭐 더위, 추위 이런 걸 좀 견디는 것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런 인식 때문에 생겨난 특별한 문화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바로 이제 쿨비즈라는 것인데요. 네. 이 쿨비즈는 쿨 비즈니스의 줄임말입니다. 뭐 2005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됐고요. 여름철 가벼운 출근 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냉방비 절약과 그리고 환경 보호 캠페인 차원에서 하나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시 기간은 이제 회사마다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5월 달부터 이제 최대로는 뭐 9월, 10월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김보경 대표님과 함께 일본 취업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신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